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포수 타격왕은 딱 3명, 1938년과 1942년에 달성한 어니 롬바르디, 2006년, 2008년, 2009년 3번 달성한 조마우어, 2012년 마지막으로 성공한 버스터 포지입니다. 2012년 내셔널리그 타격왕은 원래 멜키 카브레라였습니다. 카브레라는 금지약물 검사에서 적발돼 8월 15일에 시즌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규정 타석에서 하나 모자란 501타석을 기록했기 때문에 1타수 무안타를 더한다고 해도 3할 4푼 6리로 타격왕이 확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브레라는 스스로 타격왕을 포기하겠다고 했고 사무국과 선수노조는 모자란 타석을 더한 만큼 타율을 깎는 계산이 출장 정지를 받은 선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카브레라를 탈락시키게 됩니다. 이에 팀 동료인 포지가 카브레라보다 1푼 낮은 타율로 타격왕이 됩니다. 내셔널리그에서는 1942년 롬바르디 이후 70년 만에 포수 타격왕이었습니다. 현재 양 리그의 타율 순위를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는 1위 스티븐 칸, 2위 살바도르 페레스, 3위 호세 알투베, 내셔널리그는 1위 무키 베츠, 2위 알렉 봄, 3위 윌 스미스, 4위 윌리엄 콘트레라스로 상위권에 3명의 포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수 타격왕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체력 저하와 싸워야 하는 포수들은 타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3월 27일에 맺은 10년 1억 4천만 달러 계약이 엄청난 디스카운트로 생각되는 스미스는 오타니의 합류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스미스는 오스틴 반스가 마스크를 쓰는 날은 지명타자로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오타니가 오게 되면서 반스가 출전하는 날은 완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 시즌 스미스가 지명타자로 출전한 건 오타니가 처음 휴식을 취한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맹타와 함께 시작했다가 뇌진탕 부상으로 제동이 한번 걸리고 갈비뼈에 금이 간 채로 한 달 동안 출전했으며 다저스 선발진이 붕괴되는 바람에 체력 소모가 더 심했던 스미스는 올해는 그런 악조건들이 제거됐습니다. 순항하고 있는 다저스는 오타니의 득점권 성적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타니는 주자가 없을 때 OPS가 1.281로 타일러 오닐에 이어 메이저리그 2위인 반면 주자가 있을 때는 0.775, 득점권에서는 0.487까지 떨어집니다. 이는 득점권 30타수 이상 36명 중 꼴찌에서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득점권 OPS 꼴찌는 게레로입니다. 그럼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건 4번 타자 스미스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득점권 타율 3할 5푼 3리가 배츠에 이어 팀 내 2위인 스미스는 득점권 성적이 유의미하게 좋은 아웃라이어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츠가 통산 타율이 2할 9푼 6리, 통산 득점권 타율이 3할 3푼 4리로 3푼 8리가 더 높고 프리먼이 통산 타율이 3할 1리, 통산 득점권 타율이 3할 3푼 6리로 3푼 5리가 더 높은 것처럼 스미스는 통산 타율이 2할 6푼 7리, 통산 득점권 타율이 3할로 3푼 3리가 더 높습니다. 반면 트라웃은 2할 9푼 9리와 3할 4리, 알투베는 3할 8리와 2할 9푼 4리, 하퍼는 2할 8푼과 2할 9푼 3리, 골드슈미트는 2할 9푼 1리와 3할 4리로 차이가 그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저스는 통산 득점권 타율이 통산 타율보다 3푼 이상 높은 이례적인 타자 셋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스미스의 뛰어난 득점권 성적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희생플라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출중한 것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기록 중인 31개의 히플이 같은 기간 메이저리그 1위인 스미스는 공을 띄우는 능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희생플라이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특히 타이트한 경기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베프에 이어 3번을 맡았던 스미스는 JD가 빠지게 되면 타율이 낮은 먼시가 뒤에 있는 탓에 볼넷을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베오프에 이어 4번인 올해는 먼시가 고타율을 유지하고 있고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테오스카가 뒤에 있어 상대가 피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덕분에 로이 캄파넬라 이후 처음으로 백투백 4안타 경기를 했으며 벌써 4번의 4안타 경기를 한 스미스는 포수 최고 기록인 한 시즌 6번에 2번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스미스가 잘하고 있는 건 공격
공격뿐이 아닙니다. 올해는 프레이밍에서 양수를 기록하고 있고 45%의 도루 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미스는 팝타임이 늘 좋았지만 지난해에는 다저스가 투수들의 준비를 시키지 않았던 탓에 21%에 그친 바 있습니다. MVP가 1, 2, 3번으로 나서는 다저스에서 4번 타자를 맡고 있는 포수가 어떤 시즌을 만들게 될지 주목됩니다. 제가 애틀란타의 실수라 생각하는 윌리엄 콘트레라스 또한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에서 스미스와 함께 살바도르 페레스에 이은 포수 공동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콘트레라스는 너무 공격에 집중한 탓인지 여러 수비 지표가 떨어져 있지만 타구 속도와 하드히트에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며 부상으로 이탈한 옐리치 대신 미러키 타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러키는 2번을 맡긴 콘트레라스를 간간히 1번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콘트레라스는 시즌 첫 1번 출장에서 옛 동료인 코빈 번스를 상대로 데뷔 첫 리드오프 홈런을 날렸습니다. 콘트레라스는 올해 포함 서비스 타임 4년이 남아있고 미러키는 삼각 트레이드 때 함께 얻은 조엘 파얌스까지 잘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선수는 올해가 13년 차이며 34번째 생일이 코앞인 살바도르 페레스입니다. 서비스 타임 1년 차부터 시작하는 충격적인 5년 700만 달러 계약 이후 5년 5,250만 달러와 4년 8,200만 달러 추가 계약을 통해 로열스 종신 선수가 된 페레스는 39살까지 포수를 한 야디에르 몰리나 이후 가장 롱런한 포수가 될 전망입니다. 2021년 48개의 홈런을 날려 자니 벤치의 1970년 기록을 경신하고 포수로는 벤치에 이어 두 번째로 홈런왕과 타점왕을 동시에 차지한 페레스는 통산 300홈런이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300홈런을 넘긴 7명의 포수는 랜스 페리시를 제외한 6명이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최근 명예의 전당 문턱이 낮아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길게 가느냐에 따라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캔자시티는 2021년 31세 시즌부터 포수로 출전하지 않는 경기 수를 3분의 1 이상으로 높여줬기 때문에 페레스는 꽤 오랫동안 포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레스에게는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페레스는 아웃존 스윙률에서 거의 매년 1위를 차지할 만큼 마구잡이 스윙으로 유명합니다. 지난해 49.5%의 아웃존 스윙률 또한 바에스를 제친 1위였습니다. 올해도 페레스는 48.2%로 지난해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웃존 컨택률이 크게 높아지고 존 컨택률은 이정우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컨택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또한 페레스는 통산 3.6%인 볼넷이 8.2%로 늘고 통산 18.5%인 삼진이 10.7%로 줄었습니다. 1볼넷당 1.33진은 커리어 하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난 9년간 기록은 1볼넷당 6.23진이었습니다. 페레스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저는 스윙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뒤에 타자를 믿고 나쁜 공에 스윙하는 걸 참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4할이 넘는 출루율이 정말 낯선 페레스는 타점에서 아메리칸 리그 1위, OPS에서 소토에 이은 2위입니다. 페레스에게 일어난 또 다른 변화는 프레이밍입니다. 페레스는 5개의 골드글러브를 가지고 있지만 프레이밍을 못하는 포수의 대표격이었습니다. 페레스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프레이밍 런에서 마이너스 89를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같은 기간 다저스가 프레이밍 1위 구단이었던 반면 페레스가 주전 포수인 로열스는 프레이밍 꼴찌 구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레스는 2년 동안 템파베이 출신 코디네이터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프레이밍 훈련을 하는 엄청난 노력을 통해 이제는 평균 이상 포수가 됐습니다. 페레스는 지난해 프레이밍 57위였지만 올해는 13위에 올라 있습니다. 페레스는 전에는 타자가 스윙을 하면 공을 받을 때 움찔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그런 모습을 거의 없앴습니다. 로열스의 팀 ERA가 지난해 28위에서 5위로 바뀐 데는 세스 루고 등의 가세도 있지만 페레스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세이버 매트릭스는 프레이밍 런 플러스 10을
1승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4경기에서 플러스 16을 기록한 패트릭 베일리는 프레이밍으로 1.6승을 팀에 선물했습니다. 2014년 번가너 신화를 만들어준 로열스의 마지막 타자였던 페레스는 2015년 월드시리즈 MVP가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월드시리즈에서 MVP가 된 포수는 페레스가 유일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우승 멤버인 페레스가 로열스에서 어떤 모습으로 은퇴할지 주목됩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